이 12세기에 고려에서 편찬된 삼국사기는 신라 백제 고구려의 역사 천년을 기록한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 민족사를 2000년 잡으면 그동안 1000년은 삼국사기에 실려 있습니다. 또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매우 정확한 역사서입니다. 김부식은 이 삼국사기를 편찬할 때 한 인물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 인물은 왕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신라 사람도 아니었어요. 조상이. 신라한테 망한 가야 왕족의 후손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쓸 때 왕 중심으로 쭉 서다가 마지막에 열전이라는 부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왕은 아니지만은 아주 공이 많은 인물들의 전기를 쭉 붙이는 게 열전입니다. 그 열전에 이 인물을 제일 먼저 내세웠습니다. 1번으로 내세웠어요. 그리고 그 인물에 대한 기술을 파격적으로 넓게 길게 쓰도록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 배분된 분량보다 한 10배쯤 됩니다. 속으로 김부식은 이 인물이 신라, 백제, 고구려 삼국 중에서 최고의 인물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김유신입니다. 김유신은 가야 왕족의 후손이었으나 금관가야 신라가 포용 정책을 펴서 중용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출세를 하고 여동생이 진골인 김춘추와 결혼함으로써 김춘추와 일종의 결혼 동맹을 맺어가지고 신라계와 가야계가 합쳤습니다. 정치적 백그라운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김유신은 군을 맡았습니다. 내왕을 모셨습니다. 이것도 참 좀 드문 일 아니겠어요? 망한 나라의 왕족의 후손이 신라의 군권을 한 40년 동안 유지했습니다. 내왕, 진덕이왕, 선덕이왕, 태종무열왕, 문무왕을 모셨습니다. 장수했습니다. 79세까지 살았습니다. 70이 되어서도 전선에 나갔습니다. 이 김유신, 저는 민족사 최고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건 저의 평가가 아니고 이미 김부식이 그렇게 평가를 해서 삼국사기에 그렇게 배분을 했고, 신라 당대에도 김유신을 어떻게 대우했느냐. 김유신이 죽고 나서 흥무대왕으로 추존했습니다. 흥무대왕. 왕도 아닙니다. 대왕으로 추존을 했어요. 살았을 때는 계급이 태대각간이었습니다. 살았을 때, 죽었을 때 다 왕이 아닌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미 당대에 김유신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높았다는 거죠. 당나라, 일본에도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김유신을 가장 미워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북한입니다. 우리 민족사의 위대한 인물을 북한이 왜 이렇게 미워할까요? 왜 이렇게 미워할까요? 민족주의 좋아하는 북한이 한민족의 가장 위대한 인물을 왜 이렇게 미워할까요? 김해 김씨, 김수로 왕의 후손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김유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해 김씨들 잘 들어주세요. 김해 김씨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흥분할 겁니다.
화를 내야 됩니다. 2011년에 출판되어 가지고 북한에서 북한 각각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되는 조선 역사 인물이라는 3권짜리 책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구해봤습니다. 100여 명의 역사적 인물들이 흥미롭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물을 통한 역사서예요. 근데 여기서 딱 한 사람, 김유신은 욕을 하기 위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칭찬인데 약간의 비판도 있지만은 칭찬인데 김유신은 왜 역사 인물에 넣었느냐? 욕을 하기 위해 넣었어요. 그런데 이 김유신에 대한 욕이 코미디 수준입니다. 왜냐? 이 욕을 할 수 없는 인물인데 어떻게 하든지 터집을 잡아가지고 욕을 하는 게 너무나 무리가 있어가지고 어떨 때는 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북한 조선 역사 인물이라는 교재에 나오는 김유신은 화랑으로서 무술 훈련에 힘쓰므로써 신라 봉건 통치배들 속에서 호전적인 무관으로 자라났다. 그리하여 김유신은 그 시기 사원판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이걸 욕이라고 썼습니다. 호전적인 무관이 욕을 하려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호전적인 무관. 아니 군인이 전쟁을 좋아해야지. 그러면 혐전적인 이렇게 하겠습니까? 전쟁 기피하는 무관으로 자라났으면 좋겠다는 뜻인가요? 그 유명한 천관 그 기생이죠. 좋아했던 천관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뒤늦게서야 술에서 깨어난 김유신은 제가 단념했던 그 길로 제 말이 찾아갔다고 하여 말에서 뛰어내려 단칼에 그 목을 동강냈다. 자기의 결심을 뒤흔들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애매한 말만 목 잘리운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때도 김유신의 생각은 기생 천관에게로 가 있었으니 목치는 노름은 결국 제 뺨을 친 짓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별것 가지고 다 트집 잡습니다. 말에 목을 쳤다고. 자, 본격적으로 이제 김유신 욕이 시작됩니다. 김유신은 저들의 영토 확장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나라 세력까지 끌어들이는 매국 행위를 감행함으로써 이미 고구려에 의하여 마감 단계에 이르렀던 삼국 통일의 위협을 좌절시키는 죄악을 범하였다. 당나라 끌어들인 걸 매국 행위라고 했습니다. 애국 행위죠. 왜 매국 행위입니까? 그때 신라, 백제, 고구려는 다 동족이 아닙니다. 그때 한민족이 없었습니다. 백제족이 있었고 가야족, 신라족, 고구려족이 있었지 한민족이 없었어요. 다 적입니다. 적을 치지 않으면 나는 죽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나라도 백제도 당이나 수와 친하려고 그랬고 고구려만 이제 좀 도전적으로 나갔고 또 백제는 일본의 도움을 받았고 그거 다 욕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는 민족주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당나라와 손잡은 거를 매국행위라고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매국행위, 애국행위를 매국행위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걸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당나라의 내속은, 속내는 그런 뜻이죠. 내속은 신라를 도와주자는 것이 아니었다. 당나라 통치배들은 고구려 백제를 무너뜨린 다음 신라마저 타고 앉으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김유신은 외세를 끌어들이는 천추에 용서 못할 큰 죄를 범하였다. 외세를 끌어들이면 안 됩니까? 외세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용하고 그 외세를 쫓아내는 게 신라입니다. 그럼 동맹을 하면 안 됩니까?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와 동맹을 해야죠. 이승만이 미국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외세와 동맹을 맺은 겁니다. 외세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북한을 견제한 거. 그래야 5천만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낸 거. 이거 잘한 일 아니겠어요? 외세를 끌어들인다. 외세를 이용한 게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 목적을 달성했느냐. 신라가 당나라와 손을 잡았다가 당나라한테 잡혀 먹혀버렸으면은 그때는 김유신, 김춘추 문목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강대국을 이용하고 강대국을 한반도에서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린아이 같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한국의 좌파 세력 일부 상당수 국사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 이런 어린아이 민족이 뭔지도 잘 모르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18세기, 19세기 와서 만들어졌는데 7세기에 그걸 적용해가지고 한민족의 가장 위대한 업적인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하는데 그게 바로 북한식 역사관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고려 땅에 발을 들여놓자 신라의 군사들은 동족의 나라를 밟아선 가책으로 몸을 때렸다. 그러나 김유신은 기고만장하여 외쳐댔다. 이만한 일이 두려웠어야 어찌 신라의 군사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힘을 내라. 나라의 운명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느냐. 이건 욕한다고 했는데 읽어보니까 김유신이 참 용감하다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김유신을 욕하기 위해서 북한이 교재에서 어떻게 쓰느냐 지금 그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라의 문무왕은 의전회의를 열고 열을 올렸다. 오늘 우리가 이긴 것은 오로지 대각간 김유신 장군의 공이요. 이제 나는 그 공을 취하여 김유신 장군에게 태대각간의 벼슬을 내리려 하여 이렇게 김유신은 고구려를 무너뜨린 공로로 태대각간이라는 가장 높은 등급의 벼슬을 받았으며 죽은 후인 흥덕왕 때에는 흥무대왕이라는 칭호까지 받았다. 이와 같이 김유신을 비롯한 신라 통치배들의 사대주의적이며 배족적인 외세 의존 정책에 의하여 당나라 침략군은 대동강 이북의 광대한 영토를 일시 차지하게 되었다. 이건 또 무슨 엉뚱한 짓입니까? 신라 통치배들이 사대주의라는데 당대 최강대국인 당나라와 1대1로 싸운 나라입니다. 최강대국이었습니다. 당나라는. 그리고 전성기였습니다. 신라가 백제 고구려를 당나라와 손잡고 멸망시킨 다음에 당이 신라를 먹으려고 하니까 대당 결전을 해서 결국 당을 한반도에서 쫓아냈어요. 그걸 사대주의적이고 배족적인, 그러니까 민족 반역적인 외세 의존 정책이라고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또 이렇게 악담을 합니다. 김유신은 673년 7월 죄악에 찬 한생을 마치었다. 종래의 봉건사들과 사대주의자들은 신라에 의하여 삼국이 통일되었다고 보는 데로부터 김유신을 삼국사기의 큰 인물로, 삼국통일에 이바지한 인물로 내세웠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김유신을 비롯한 신라 집권자들은 시종 일관 영토 확장 야망으로부터 제 힘으로는 강대한 고구려를 누릴 수 없고 또 백제를 먹을 수 없게 되자 당나라를 끌어들여 동족 간의 정복 전쟁을 벌여놓았으며 광대한 조성의 땅을 당나라에 섬겨바치는 큰 죄를 저질렀다. 하여 공정한 역사는 김유신을 치졸한 사대주의의 시조로 민족 반역자로 낙인하고 있다. 역사를 이렇게 쓸 수도 있는 모양이죠. 첫째, 영토 확장 야망이라는 것은 어떤 나라든지 가지고 있어야 될 야망입니다. 그런데 신라는 영토 확장 야망으로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킨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은 두 나라의 공격으로부터 죽게 생겨가지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당나라와 손잡고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킨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동족 간의 정복전쟁, 이것은 틀렸죠. 당시에 동족이 아니니까 백제 고구려 신라 가야 다 이민족입니다. 이민족입니다. 동족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같은 나라가 되어가지고 같은 말을 쓰고 같은 풍습을 가지고 같은 종교도 가지고 해서 수백 년, 한 1000년쯤 살면은 그때 비로소 동족 의식이 생깁니다. 그때 민족이란 개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백제 고구려 신라가 언제 한 군데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같이 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싸움만 했는데요. 그러니까 동족 간의 정복전쟁이라는 말 자체가 틀려먹었습니다. 자꾸 고구려 중심으로 통일 안 됐다고 욕을 하는데 영계소문이 실증을 한 거 아닙니까? 영계소문이 뭐 당나라하고 싸웠다 해가지고 추앙을 하지만은 그 외교 실패죠. 왜 최강대 국가 왜 싸웁니까? 친하게 지내야죠. 싸우면은 그게 싸우는 사람은 용맹해가지고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은 지면 어떻게 됩니까? 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내 단합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무자비한 통치를 했습니다. 영계소문은. 근데 한국에는 아직도 고구려 중심 사관이 있어요. 북한은 고구려 중심 사관입니다. 북한은 역사의 정통을 고구려, 고려, 조선, 북조선으로 놓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 사학은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거죠. 북한은 민족사의 이단 세력이죠. 발해는 민족사의 지류입니다. 지류. 그게 본류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일부에서는 발해와 통일신라를 서로 대등하게 두고 남북국 시대 뭐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니까? 이렇게 김유신을 비방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김유신을 민족 반역자로 몰기 위한 겁니다. 김유신을 민족 반역자로 몰면은 신라의 통일을 부정할 수가 있습니다. 신라의 통일을 부정하면 대한민국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은 한반도의 남쪽 세력이 삼국을 통일한 경우입니다. 드문 경우입니다. 남북한이 대결할 때 대충 북쪽에 있는 사람이 이기는데 한반도에서는 신라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남쪽에 근거지를 두고 통일한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신라 통일을 부정해야 지금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도 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신라 통일을 부정하는 그 민족 반역의 잣대를 가지고 이승만, 박정희 대한민국을 민족 반역 세력으로 몰 수 있으니까 김유신을 민족 반역자로 몰고 이승만을 그런 김유신과 똑같은 민족 반역자로 모는 거죠. 이 북한에서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역사적 인물 중에서는 김유신입니다. 그리고 이승만입니다. 왜냐? 우리 민족사에 이대 업적이 신라의 삼국통일이죠. 그러니까 신라의 삼국통일을 주도했던 김유신을 부정해야 되고 그만큼 또 위대한 게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낸 대한민국이죠. 국민국가죠. 그 위협을 달성한 또 이승만을 부정해야 됩니다. 이승만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승만이 민족 반역자다. 미국의 앞잡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김일성이가 해방되었을 때 소련군 장교 복장에 대위 계급장을 달고 원산에 와서 소련군이 써준 시나리오대로 앞잡이가 돼가지고 북한을 만들었다 하는 것은 지워버리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민족 반역 범죄를 덮기 위해서 애국자인 애족애국한 김유신과 이승만을 욕을 하는데 거기에 남한의 일부 학자들까지 일부 지식인들까지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고구려가 통일했었어야지 하면서 신라를 욕하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사에 가장 위대한 두 황금기를 지워버리면 뭐가 남습니까? 없는 황금기도 만들어야 되는데
없는 인물도 만들어야 되는데 있는 위대한 인물을 깎아내리고 위대한 업적을 지워버리는 이런, 이게 이제 계급투쟁론적 역사관이죠. 그걸 뭐 민족사관이라든지 민중사관이라고 합니다만은 그건 국가를 부정하는, 민족의 이름으로, 민중의 이름으로 국가를 부정하는 망국적 역사관이죠. 그 역사관에 한번 빠져들면은 국가도 부정하고 법치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도 부정하고 한미동맹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해 김씨만은 다른 걸 몰라도 김해 김씨들은 김유신을 이렇게 욕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똑같은 말로 욕할 필요는 없고 비판하고 그게 이런 역사관에, 이런 엉터리 역사관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당당하게 이론 투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해 김씨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